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경제 기사, 외국인 부동산 쇼핑, 내국인 역차별 심화입니다. 요즘 외국인들, 특히 중국 분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사를 보면 작년에만 해도 외국인이 한 1만 3천 건 넘게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6,500건 이상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상당히 많네요. 근데 그중에서도 중국 국적자가 거의 72%나 된다고요? 네, 비중이 아주 높죠.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내국인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사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집주인, 한국인은 세입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 자금 조달 방식,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 과열 막으려고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LTV, 그러니까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도 생애 최초 구매자라도 최대 70%로 제한하고 있고요.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 받기 어렵고요. 그렇죠. 거의 막혔다고 봐야죠.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국내 은행을 쓰면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거 아닌가요? 네,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규제를 받죠.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상당수 외국인들이 본국은행이나 다른 해외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국내 LTV 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집값 100% 대출, 이것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100%요. 집값 전액을요. 네, 기사에 보면 부천의 어떤 중개사분이 중국인 매수자들이 실제로 중국 은행 대출로 집값 전액을 치렀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도 있어요. 와, 그게 가능하군요? 게다가 외국인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사서 살고 있는지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기가 힘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렇게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 집을 사는 목적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실거주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는 분석합니다. 부동산 R14 같은 곳의 분석을 인용했는데요. 외국인 매수자들은 아무래도 실제 거주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얻거나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성향이 더 강하다는 거죠. 아,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 집주인이 계속 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1만 5천 명을 넘어서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21.2% 증가. 엄청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인 세입자가 외국인 집주인에게 세를 내고 사는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 점을 기사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집주인이 외국인이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 사기 위험이에요. 아, 전세 사기? 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전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자기 나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소위 먹튀라고 하죠. 아, 그런 피해 사례가 늘고 있군요. 네, 급증하고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 자료를 보면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만 해도 외국인 집주인 관련 보증사고 금액이 61억 원이 넘었어요. 61억 원이요? 네, 근데 이게 2021년에는 연간 5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와,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HUG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신 내주긴 하죠. 그걸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인이고 이미 해외로 가버렸다면 HUG가 그 돈을 다시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아, 회수가 안 되는군요. 결국 손실로 남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내국인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 사기도 힘든데 세입자는 또 이런 전세 사기 위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이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기사는 보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대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들이 큰 자금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를 신고가, 그러니까 역채고가에 덜컥 사버리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시장 불안 심리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신고가더래요? 네. 기사에서도 예를 들었는데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반포자의 아파트를 74억 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었죠. 이런 거래들이 나오면 정부가 아무리 시정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그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어떤 역차별 혹은 구조적 불평등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국인은 대출도 막히고 집값은 비싸서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그래서 월세나 전세 시장으로 밀려나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 없이 집을 사서 임대 수익도 얻고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기대하는 이런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그래서 국내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해야 한다.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 현상, 그 배경에 있는 자금 조달의 차이점, 또 투자 경향, 그리고 이게 전세 사기 위험이나 내국인 역차별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을 기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네, 주택 문제나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문제는 사실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더 큰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각 나라의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특히 자국민들의 주거권과 부딪힐 때 과연 정부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것과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줄타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될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